한 축구대표팀 6월 피파 랭킹 22위 월드컵 3차 예선 일본 포트 확정. 한국 축구대표팀이 6월 국제축구연맹 랭킹에서 2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 추첨에서 일본 포트를 확정했다. 피파가 20일 발표한 2024년 6월 피파 남자 축구 랭킹에서 한국은 지난 4월 23위에서 한 계단 오는 22위를 차지했다.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 아래 진행된 6월 A매치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의 7대0 대승을 거둔 데 이어 중국과의 일전에서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2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랭킹 포인트는 4월 1563.99점에서 6월 1572.87점으로 8.88점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17위 1628.81점, 이란 22위 1611.16점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월드컵 3차 예선 조 추첨에서 일본 포트에 들게 됐다. 호주는 랭킹 포인트 1571.29점을 기록 23위를 차지했다. 랭킹 1위는 아르헨티나, 2위는 프랑스, 3위는 벨기에, 4위는 브라질, 5위는 잉글랜드가 차지했다. 3위 지켰다. 한국 WC 최종 예선 1포트 확정. 아르헨티나 피파 랭킹 1위 수성. 한국이 국제축구연맹 랭킹에서 아시아 3위를 지켰다. 지난 발표 때보다 1계단 올라 22위에 랭크됐다. 일본 17위과 이란 22위에 이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위치에 계속 섰다. 한국은 20일 이하 한국 시각 발표된 6월 피파 랭킹에서 22위에 랭크됐다. 이번 랭킹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 축구연맹 본부에서 진행되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추첨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 일본, 이란과 함께 1포트에 포함됐다. 호주와 톱시드 싸움에서 이기며 3차 예선에서 일본과 이란을 피하게 됐다. 점이 포트에는 호주를 비롯해 카타르와 이라크가 포함됐다. 3포트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이 묶였고 4포트에는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이 자리했다. 5포트에는 중국, 팔레스타인, 키르기스스탄, 6포트에는 북한, 인도네시아, 쿠웨이트가 포진했다. 1포트의 한국은 2, 3, 4, 5, 6포트 한 팀씩 3차 예선에서 상대한다. 27일조 추첨 결과에 따라 맞대결을 벌일 나라들이 결정된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 중국, 북한이 껄끄러운 팀들로 꼽힌다.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팔레스타인, 쿠웨이트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상대로 비친다. 1포트를 확정하면서 여유를 좀 더 가지게 됐다. 3차에서는 6개 팀씩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조 1, 2위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3, 4위는 다시 플레이오프로 향하고 5, 6위는 탈락한다. 한국의 목표는 조 선두 및 본선 직행이다. 월드컵 본선행 티켓이 48장으로 늘어났고 아시아에 할당된 것도 8.33장으로 많아져 본선행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진다. 한편 전체 피파 랭킹에서는 아르헨티나가 1위를 유지했다. 프랑스와 벨기에가 2, 3위에 올랐고 브라질과 잉글랜드가 자리를 맞바꿔 4위와 5위에 위치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가 6에서 10위로 톱 10에 들었다. 미국이 북중미 국가 중 가장 높은 11위, 모로코가 아프리카 팀 가운데 최고인 12위에 랭크됐다. 3. 클럽급 마시 실패 귀네슈 패스 KFA 아시아 클래스로 선회.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아시아 클래스로 선회하고 있다. KFA는 지난 18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약 5시간 동안 비공개로 제9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정혜성 위원장 포함 위원 9명이 참석해 차기 A대표팀 사령탑 관련 의견을 나눴다. 차기 회의에서 최종 후보군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KFA에 따르면 9차 회의에선 감독 후보 12명이 경기 영상 관람 후 위원들 개별적 평가 의견 수렴 및 협상 대상자 추천이 회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KFA는 차기 회의 시 최종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10차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알렸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빠르면 이달 안으로 감독 선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차기 회의에서 5명 이하의 최종 후보군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외국인, 내국인 감독 모두 고려하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 정식 감독 자리는 올해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2022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으로 경질된 후 공석이다. 최근 A 대표팀은 2번이나 임시감독 체제를 거쳤다. 지난 3월엔 황선홍 감독 임시체제로, 이번 6월은 김도훈 감독 임시체제로 무사히 A매치 총 4경기를 치렀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에 성공했다. 축구계 소식통에 따르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이 이름을 올린 상태라면서 제시 마시, 세뇰 비네슈 등 유럽에서 활약한 지도자들과 협상을 펼치지 못한 가운데 전력강화위원회가 새롭게 내놓은 인물들은 위외의 인물 등이다. 조세 모라이스 등 아시아권에서 활약한 지도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파 지도자들의 경우 유럽에서 감독직을 역임한 후보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코치 경험이 있지만 감독으로 팀을 이끈 경우는 없는 상황. 따라서 감독 선임을 위해 노력했던 전력강화위원회의 능력이 다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파 감독들의 경우 특별한 경험을 가진 감독들의 영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적인 명장 위르겐 클롭 감독급 지도자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지만 에이전트의 이력서 제출일 뿐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 또 아시아권 지도자들의 능력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빠르게 선임하려다 보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 클린스만 악몽 경험한 대한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쇄신하며 새로운 감독 선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잡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상태라면 클린스만의 악몽을 떨쳐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4. 양민혁 능가하던 재능의 등장. 서울 강주혁, 고등학교 땐 내가 훨씬 잘해. 민혁이도 인정할 거려? 현장 인터뷰. FC 서울 2호 준프로 선수인 강주혁이 절친이자 라이벌 양민혁의 성장을 보며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강주혁은 19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 강원의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 후 인터뷰에서 양민혁의 활약에 마음이 활활 타올랐다고 말했다. 서울은 이날 열린 대회 16강전 맞대결에서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강원을 제압하고 8강에 진출했다. 정규 시간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승부차기 혈투 끝에 백종범의 세이브 하나로 승부를 가렸다. 역시 수원 삼성, 2부과 승부차기 혈투 끝에 승리한 포항 스틸러스와 8강에서 격돌하게 됐다. 강주혁은 올 시즌 중도의 준프로 계약을 맺은 서울 유스 산하 오상고에 소속된 2006년생 유망주 공격수다. 서울 역사상 두 번째 준프로 계약자인 강주혁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한 저돌적인 돌파력과 탁월한 득점력을 갖춘 측면 공격 자원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소속팀인 오상고에서 핵심 멤버로 뛰며 팀을 고교리그 정상급 팀으로 이끌어왔다. 신정초등학교 시절부터 빼어난 축구 재능으로 일찌감치 큰 주목을 받아왔던 강주혁은 제31회 차범근 축구상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꾸준하게 각급 대표팀에 소집되어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강주혁은 이날 선발 데뷔전을 치르면서 후반 41분 임상혁과 교체되기 전까지 서울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이끌었다. 득점은 없었지만 드리블 돌파와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며 프로 무대에서도 재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경기 후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에서 만난 강주혁은 프로의 벽이 높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슈팅 때리고 돌파 몇 장면이 나오니까 자신감도 있고 쉽게 경기할 수 있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동 감독이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묻자 강주혁은 마무리를 말씀하셨다. 내가 빅찬스를 놓치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고 내 플레이가 살짝 위축되지 않았나 싶어서 감독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길게 경기가 끌고 간 점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라고 밝혔다.
경기 전에 어떤 점을 주문했는지에 대해선 성진이 형이랑 겹치지 말고 성진이 형이 받아주면 나는 안쪽 들어가서 측면 플레이를 해라. 자신감 있게 해라고 하셨다. 라고 전했다. 처음 프로의 벽을 느꼈다고 말했던 강주혁은 생각보다는 할만했다. 라면서 앞으로 내가 아직 100% 보여준 게 아니니까 앞으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김기동 감독은 양민혁을 언급하면서 더 동기부여가 될 거다라고 말했다. 강주혁은 민혁이 때문에 내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게 있다. 그래도 선의위 경쟁자로 좋은 생각으로 같이 경쟁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양민혁과 연령별 대표팀에서 친했다고 밝힌 강주혁은 내가 왼쪽을 보면 민혁이가 오른쪽 보고 그랬는데 나는 부상 때문에 U17 월드컵에서 하차하고 민혁이가 잘 돼서 나도 이제 많이 보고 느끼면서 성장했다. 라고 말했다. 김기동 감독도 연령별 대표팀에선 강주혁이 더 나았다. 라고 한 발언을 전하자 강주혁은 모든 면에서 내가 고등학교 때 훨씬 좋았다. 근데 민혁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나는 깜짝 놀랐다. 라고 웃었다. 그러면서 민혁이도 인정할 거다. 고등학교 때 내가 잘했다. 아무래도 프로에서 꾸준히 뛴 게 도움이 된 것 같다. 나도 열심히 해서 꾸준히 뛰었으면 하는 마음. 이라고 다시 한번 미소를 보였다.